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구진성님, 김현우님, 권종찬님, 아이리시 거린타운님, 가즈앙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좋은 수익 보신 거 다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댓글들 올라오는 걸 보니까 중국 기업이 내놓은 인공지능인 딥식이 나스닥과 반도체 섹터에 끼칠 파장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딥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과연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딥식을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만큼 우리가 견제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딥식을 지금 시점에선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딥식이 시장에 어필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주장들, 뭐 예를 들면 꼴랑 80조 원만 들여서 이런 대단한 AI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도 필요 없고 훨씬 더 저렴한 저성능 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동안 뉴스를 통해 나온 내용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정황들을 잘 조합해보면 이게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령 제 주장과 논리에 반대하는 분들일지라도 그래도 꽤 그럴싸한 추론이네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시장에서 딥식이 왜 자꾸 화두에 오르고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딥식은 중국의 한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인데요. 오픈 AI가 개발해서 내놓은 챗GPT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챗GPT와 비슷한 건 이미 구글에서도 제미나이를 내놨고 메타에서도 라마를 내놨고 더 이상 뭐 그렇게 신선한 건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냐면요. 딥식을 완성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 획기적으로 적다는 부분이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적게 썼는데도 꽤 퀄리티 높은 AI 모델을 내놨다는 게 포인트예요. 개발 비용으로 580억 달러만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580억 달러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꼴랑 80조 정도만 들어간 거잖아요. 물론 80조 원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이건 메타가 라마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고작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해낸 거죠. 심지어 메타는 올 한 해 추가 투자 비용으로만 93조를 더 책정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건 딥식 개발에 들어간 AI 반도체 칩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으로 분류되는 H100이 아니고 성능이 낮아서 대중국 수출 규제에도 걸리지 않는 H800을 사용해서 개발했다고 한 거예요. 심지어 H800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간당 2달러를 주고 고작 2달이라는 시간 동안만 빌려서 이렇게 훌륭한 AI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엔비디아 독주도 이제 끝났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너무 거품이다. 반도체 섹터 전체에도 대형 악재다 라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금요일에 반도체 섹터가 크게 하락하며 주가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저는 애초에 딥식 측에서 내놓는 주장 자체가 완전히 다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딥식을 개발한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H100이 뻔히 수출 제재 대상에 속해 있는 제품인데 이걸 써서 만들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미국이 정부 차원의 더 강한 압박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주요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온 소식이긴 한데요.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대중국 수출 제재를 열심히 걸어도 중국이 H100 이상의 고급 AI 칩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AI 칩들이 어떻게든 우회해서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클라우드 기업들에도 규제를 걸어서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수출 제재를 그렇게 열심히 걸었지만 중국 입장에서 엔비디아 고급 AI 칩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바이든이 대통령 퇴임 직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AI 칩 수출 제재안을 남발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아니 조금 있으면 퇴임하는 사람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물러나지 왜 저렇게 자꾸 제재안을 남발해서 나스닥 증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그것도 갈수록 규제 기준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왜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커트라인을 빡세게 걸어놓지 않으면 이걸 걷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의 H100 이상의 고급 AI 칩이 흘러 들어갔다는 부분은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틀 전 금요일에 나온 경제 데이터인데요. 2024년 중국의 직접 회로 수출액이 약 1,600억 달러, 원화로는 대략 230조 원을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과의 협업도 많이 늘어나서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사실 엔비디아의 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 제재안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테크와 반도체 업계에서 끝발 좀 날리는 분석기관으로 상당히 유명한 세미 아날리시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의 수석 분석가인 딜런 파텔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딥식이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개발에 고작 H800 같은 저사양 칩 1만 개만 들어갔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딥식은 이미 5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호퍼 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미 아날리시스가 무슨 듣보잡 기관도 아니고 나름 업계에서 상당히 명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그곳의 수석 분석가로 있는 딜런 파텔이 직접 주장한 부분인 만큼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곳에 정말 수천 수만 명의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똑똑한 인력들이 충분히 딥식을 다 파헤쳐보고 분석을 했을 거고요. 근데 만약 딥식이 주장한 게 사실이라면 야 딥식 쟤네들이 하는 말 다 사실인 것 같아. 우리 그동안은 뻘짓했다. 이게 저렇게 저비용으로도 가능한 거였구나 라고 의견을 내는 직원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한두 명 아니 몇백 명 단위의 인원은 기업 차원에서 입단속도 잘 시키고 보안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최소 수만 명 단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호재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너무 심각하게 뻘짓을 했습니다. 이게 돈 별로 안 들여도 충분히 가능한 거였는데 너무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썼네요. 맨날 자본 지출 계획 늘리고 하는 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AI 투자 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좋은 제품 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싫어할 투자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휴 그래 다행이다. AI 그 돈 먹는 하마 그거 언제까지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는데 다행이다. 기업 수익성 확 좋아지겠네 하면서 좋아하겠죠. 근데 이런 발표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한결같이 다 조용합니다. 딥식의 말이 사실이라면 카더라 뉴스 같은 거라도 좀 쏟아질만 한데 그런 거조차 없어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된 글이 있긴 해요. 미국에도 직장인들만 쓸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블라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메타의 AI 개발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메타의 생성형 AI 조직이 딥식의 엄청난 기술력에 멘탈이 터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제대로 된 언론사도 아니고 단순히 저런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한 사람의 글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메타 AI 개발자가 직접 쓴 글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음 주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어닝콜에서 당연히 딥식 관련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시장에선 아마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답변을 주목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게 만약 딥식의 말이 다 사실이고 그렇게 적은 개발 비용만으로 AI 모델 완성이 가능하다면 저커버그가 이틀 전 금요일에 미쳤다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인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까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했죠. 올 한 해가 결정적인 해가 될 거라고 하면서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아주 대놓고 그냥 발표를 했기 때문에 딥식 관련한 문제는 이미 빅테크 기업들 차원에서도 검토가 다 끝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저렴한 비용으로 딥식을 완성시켰다는 말은 거짓이 상당 부분 섞여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반도체가 이젠 끝났다. 엔비디아도 나락을 갈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실적 시즌과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의 전망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